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룩입니다. 오늘은 야구가 아니라 야구 유튜버는 비시즌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더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싶었는데 미루다 보니까 설날까지 왔네요. 그래서 설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갔다 온 지 2달이 지났지만 저는 시즌이 끝나고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냐면 가야 할 일이 있어 갔습니다. 농담이고요. 여자친구 생일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제 생일날 제가 올렸던 롯데 케이크 기억하시나요? 여자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레터링 케이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런 케이크를 처음 받아봐서 감동이 일스택 쌓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뭔가 존중해주는 느낌도 들어서 저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중국에 가려면 먼저 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제가 갔을 때는 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먼저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귀찮아요. 일단은 영어로만 적혀져 있어서 똑똑하신 분들이 이 번역해 놓은 거 보면서 작성해야 하고,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진을 업로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관에서 찍은 깔끔하게 나온 사진으로 하면 계속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자다 일어난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규격에 맞게 올리면 쉽게 통과됩니다. 물론 여권 비자칸에 이 사진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신청을 다 했으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비자센터 가서 인쇄를 하면 한 장에 400원이라서 무조건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부산은 그 동백 마린시티에 한 곳 있는데 여기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줄 서기 싫으면 진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바로 가야겠다 마음 먹고 9시 오픈인데 7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길치라서 반대편 엘베에서 내려서 뺑 돌아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엘베에서 한 분이 내렸는데 그분 표정이 나보다 더한 놈이 있다고? 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는 누구? 최강 롯데. 승리는 누구? 바로 나야!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입장하기 20분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와, 이건 그냥 바지에 싸는 게 맞다 싶을 정도로 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또 속으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이곳 이 자리에서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다행히 직원분들이 센스 넘치게 10분 빨리 오픈해줘서 일바로 입장을 했는데 제가 멍청하게 민증 뒷부분을 복사를 안 해서 빠꾸 먹었습니다. 그래서 400원 주고 복사를 했는데 다행히 카운터 직원분이 친절하시게 복사하고 오시면 바로 번호표를 준다고 해서 4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리니 제 차례가 와서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을 했는데 여행 계획표가 빠졌다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 현지에서 초청장을 받고 가는 거면 여행 계획표를 필요 없다고 들어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멘붕이 왔죠. 근데 빠꾸 먹은 것도 서러운데 21일 동안 여행 일정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놀러 가는 거긴 하지만 여자친구는 실습 중이라서 토요일 빼고 매일 출근을 하고, 저도 중국 가서 영상 만들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딱히 뭐 어딜 가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못 가는데.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다시 번호표부터 받고 속으로 욕하면서 빠르게 작성을 했죠. 처음에 1번에서 시작해서 4번을 받고 4번에서 24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분노와 조급함 때문에 배 아픈 것도 잊고 있었는데 작성 다 하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20번쯤에서 갑자기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 이거 내가 나간 사이에 날 부르면 어쩌지?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탭댄스 추다가 결국엔 갔습니다. 근데 이거 사이즈가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다행히 돌아왔을 때 23번이라서 아직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죠. 이렇게 우당탕탕 비자 신청을 무사히 마치고 밖을 나와서 시계를 봤는데 11시였습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11시에 일을 끝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생각이나 정리할 겸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집 가는 길에 예전에 충전하고 시간이 남아있던 PC방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최준용 선수랑 노시현 선수 사인이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평소처럼 일하면서 살다가 중간에 예비군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 출근날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저는 장산에 공항 리무진이 있어서 이거 타고 가니까 편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차에 타자마자 바로 꿀잠 자는 사람이라서 일어나니까 공항 도착이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오전 12시 출발이라서 도착하면 오전 5시입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시간이 오전 11시라서 최소 5시간은 혼자 버텨야 하는데, 제가 또 다행히 여행짐을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챙기면서
캐리어 허용 무게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15kg를 맞추기 위해서 혼자 테트리스도 하고 또 이제 짐도 붙이고 티켓을 받았는데도 6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카드가 있었는데 바로 공항 라운지 이용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트립닷컴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매할 때 혜택 칸에 무슨 무료가 있길래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짜니까 체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공항 라운지 이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인생 첫 공항 라운지를 이용해봤죠. 이제 라운지를 갔는데 뷔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신나서 아침부터 야무지게 먹고 또 신기한 생맥주 기기가 있어가지고 혼자 그거 보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있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이용하고 나와서 전자제품 구경도 하다가 맞은편에 롤 부스가 있길래 구경 갔습니다. 여기서 미션을 하려면 입구 앞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닉네임을 정할 수 있는데 저는 럭키록을 하려다가 옆에 직원분이 저를 보고 계셔서 혹시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아직 사인이 없는데? 라는 허세 가득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롯데로 했습니다. 미션은 총 2개가 있는데 저는 김원중 선수 생각나서 니달리를 골랐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놀다 보니까 비행 시간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중국 웨이하이로 떠납니다. 비행 시간은 총 50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엄청 많고 또 골프가 유명해서 아저씨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그리고 바다도 있어서 한국에서 바다가 없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웨이하이 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군대 1년 반 빼고는 부산에서는 해운대 바닷가, 여수에서는 여수 밤바다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웨이하이 바다를 봐도 이게 왜 예쁘지? 이해를 못하죠 저는. 여기서 또 꿀팁이 있는데 입구 심사 줄도 엄청 길고 공안들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기다리다 속 터집니다. 저는 당연히 1등으로 도착했고 기분 좋게 여권을 보여줬죠. 근데 갑자기 공안이 저한테 중국인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여권이 파란색인데 이게 무슨 소리지? 또 이런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순간 내정지가 왔지만 침착하게 한국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그럼 기아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순간 드립인가 싶어서 그럼 저도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이렇게 받아줄까 하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탈출을 했는데 캐리어 나오는데 30분이나 걸려가지고 이제 문제는 제가 전에 사용하던 유심이 될 줄 알고 따로 로밍이나 이심을 안 사고 그냥 갔는데 2달 사이에 정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웨이하이 공항이 군사공항이라서 그런지 와이파이 연결도 안 돼서 이제 마중 나온 여자친구는 얘가 나와야 할 시간인데 안 나오고 있고 또 답장도 없어. 그래서 많이 답답했는지 2달 만에 얼굴을 봤는데 잔소리부터 하더라고요. 그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첫날 저녁으로 카오이를 먹었습니다. 카오이가 뭐냐면 튀긴 생선을 매운 양념에 끓여서 만든 중국식 생선 조림입니다. 중국 쓰촨 지방에서 기원한 요리답게 매콤한 것도 있고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마늘 맛도 있고 최근에는 김치 넣은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비주얼이 묵은지가 아니라서 패스했습니다. 제가 먹은 건 마늘 맛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생선살이 진짜 두툼하고 가시도 큰 것만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리얼 밥도둑 인정합니다. 게다가 토핑 추가해서 넣어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넙토탕면이랑 팽이버섯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많이 있던데 진짜 재밌고 한번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띠엔동 타고 드라이브 했습니다. 여기서 띠엔동은 전기 스쿠터랑 비슷한 건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중국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가격도 한 4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살 수 있고 전기로 충전하는 거라서 유지비도 저렴합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진짜 많이 타는데 이게 약간 걸어가기 애매한 거리일 때 진짜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띠엔동 있으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띵동 타고 다니는 거죠. 다음은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거는 중국의 맘스터치라고 불리는 타스팅 햄버거입니다. 당연히 맛은 맘스터치가 훨씬 맛있는데 중국에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 이거라도 먹는 건데 일단 가격이 진짜 싸고 빵이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치킨 패티는 당연히 맘스터치가 맛있는데 빵은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었던 게 카오야 먹었습니다. 카오야는 구운 오리인데 베이징덕 아니면 북경 오리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얀색은 삥이라고 고기를 싸먹는 얇은 피인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완성된 요리를 넣어서 싸먹기도 하는데 이걸 충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배종원 선생님께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나오셔서 엄청 맛있게 드셨던 요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 했지? 롤드컵 4강 T1 대 젠지 경기를 열심히 응원했죠. T1이 제가 알기로는 젠지한테 10연패 당하고 있다가 가장 큰 대회? 야구로 따지면 WBC 준결승전에서
연패를 끊고 결승에 진출하는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독자 10,000명을 처음 유튜브 시작했던 중국에서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일이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이제 여자친구가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인 먼작기라는 만화의 우사기라는 캐릭터 모양의 케이크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이게 케이크가 한국 돈으로 16,000원 정도인데 안에 생크림이랑 생과일이 엄청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한국이랑 제일 비슷한 맛의 치킨인 꼬꼬닥이라는 가게의 치킨입니다. 근데 여기 후라이드가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 한 2티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중국의 택배를 받는 곳인데 한국처럼 문 앞까지 가져다 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무인 택배함 아니면 사진처럼 가게에 둡니다. 근데 이거 겉으로 볼 때 저기서 어찌 내 택배를 찾을까 싶은데 막상 가서 택배 번호 말하면 진짜 빠르게 야무지게 잘 찾아줍니다. 여기는 웨이카오라고 시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롯데백화점도 있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날 저녁은 맥도날드 가서 빅맥을 먹었는데 항상 가면 새로운 것도 먹어봐야지 하고 메뉴를 보면 막상 땡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빅맥만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근데 이게 무슨 맛이었더라? 산딸기였나? 아무튼 신메뉴였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주변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고 시끄러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패션쇼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아줌마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다른 곳에 가서 버스킹 하는 거 구경하다가 여자친구가 머리 자르고 싶다 해서 미용실을 가는데 이때는 패션쇼에서 이쁜 누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머리하는 동안 기다리면 심심하니까 전자제품 구경한다고 도망쳤습니다. 먼저 애플 스토어에 갔는데 맥미니 무기가 너무 궁금해서 살짝 들어갔는데 바로 도난 방지 사이렌 있잖아요. 그게 윙 하고 울려가지고 직원들이 긴급 출동했고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죠. 이거는 중국의 아너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인데 저는 이 카메라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스마트폰들 대부분 저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인데 여기 뒤에 나오는 강아지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거 보다가 완전 취향 저격당해가지고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플스 파는 곳인데 아니 직원이 일은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개부럽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송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재미있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머리 다 했다고 휴가 복귀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니소를 갔는데 마침 먼작기랑 콜라보를 해서 관련 제품들도 많았고 우리 롯데랑 콜라보했던 예스더버니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니소가 한국의 다이소 같은 건데 다이소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이날은 롤드컵 결승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중국 시간으로는 밤 10시라서 저는 외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 전에는 돌아와야 된다 말을 했는데 여자친구 이제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오니까 더 놀고 싶은 마음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먹으러 가자 하는데 저는 차마 집에 가야 돼 말은 못하고 따라갔죠. 근데 가는 길에 파리바게트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빵부장 제품이 있는 거예요. 혹시 작년 교연리그 보신 분들 중에 광고 타임 때 땅스 부대찌개랑 빵부장 광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웃겨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곧 있으면 진짜 경기 시작인데 집 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야식 메뉴 고르고 있길래 제가 아이고 상혁이 형 늦어서 미안해 말하니까 이제서야 기억이 났는지 빠르게 야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택시를 탔을 때는 결승 오프닝 무대라서 집에 딱 도착하니까 1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승전은 항준전이라서 안 볼 수가 없었죠. 상대는 BLG라고 비리비리 게이밍인데 여기서 비리비리는 중국의 유튜브 같은 거예요. 엄청 큰 대기업이죠. 근데 T1은 롤드컵에서 중국팀 상대로 진 적이 없어서 저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진짜 페이커 아니었으면 졌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는 출근을 해야 돼서 3세트 끝나고 먼저 잤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용히 보려고 했는데 페이커 플레이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서 자는 사람 깨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했는지 결국에는 여자친구도 일어나서 같이 보고 우승하는 모습까지 보고 잤습니다. 다음은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돈가스 먹으러 갔습니다. 돈가스는 보통이었는데 여기 쫄면이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회 소주 한잔 했죠. 여기는 동해라고 하는 횟집인데 한국이랑 비슷해요. 심지어 스키다시는 한국보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장어가 진짜 레전드인데 제가 먹어본 장어 중 진짜 최고였습니다. 2차는 친한 형집 가서 라면에 맥주 한 캔 마시고 잠들었고 다음날 일어나서 항먼지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음식인데 한국의 찜닭이랑 비슷해요. 이걸로 해장하면 진짜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까지 왔는데 양꼬치 안 먹으면 서운하죠. 양포통이라는 가게인데 여기가 맛있는데 신라면이 더 맛있는 가게입니다. 보통 여기는 2차 아니면 3차로 많이 갔었는데
라면으로 한번 해장해주면 술이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부대찌개인데 배달원이 배달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국물을 조금 흘렸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해줬다길래 괜찮다면서 보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를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뜨거운 걸 이런 그릇에 주는구나도 같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빼빼로데이라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줬습니다. 그리고 롯데를 위해서 종류별로 다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12가 개막을 했죠. 근데 우리 동희가 4번 타자로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요즘 야구에서 4번 타자 역할이 예전과 달라졌다 해도 동의를 4번으로 쓴다고? 물음표만 가득했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의 4번 타자 대호햄이 생각나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한동희가 아니라 윤동희가 조선의 4번 타자를 먼저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결과는 4타수 무안타로 정말 아쉬웠죠. 그래도 한일전에서 역전저시다 때렸으니까 한잔해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게 정말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인데, 맥주 마시면서 흑백 요리사를 여자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원래는 같이 보기로 했는데 제가 못 기다리고 먼저 다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데 첫 번째 팀 미션 있잖아요. 그 고기 대 해산물. 여기서 최현석 님이 초반 전략이 진짜 스마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킥이라 생각해서 엄청 집중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이날 이유는 모르겠지만 맥주 한 캔을 빠르게 마시다가 취해버려가지고 혼자 신나서 소파에서 춤추다가 갑자기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테이블에 박으면서 눈 주위로 피멍이 들었는데 다음날 회사 사람들이 뭐 남자친구한테 맞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웃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일주일 넘게 멍이 안 빠져서 병원을 갔는데 MRI를 찍으라고 해서 600위안, 한국 돈으로 12만 원을 지불했죠. 다행히 아무 이상은 없었는데 700원짜리 맥주 마시다가 12만 원을 써버렸다는 그런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1일 동안 재밌게 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생일 선물도 못 주고 중국에 있는 동안 여자친구가 밥부터 해서 용돈이랑 생활비까지 준 게 미안해서 제가 쿠폰 하나 주고 갔는데, 중복 가능이란 말은 안 했는데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카카오 프렌즈랑 먼작기가 콜라보를 해서 우사기 모자를 쓴 춘식이 쿠션 사달라고 해서 제가 그 구하겠다고 강남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아서 갔는데 이미 품절이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으로 매장을 나왔는데 바로 옆에 파이브가이즈가 있는 거예요. 마침 줄도 없길래 바로 가서 먹어봤죠. 근데 가격이 진짜 미쳤습니다. 맛은 있는데 뭐랄까, 혈관이 눈치를 준다? 너 이거 계속 먹을 거야?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감자튀김까지 먹었죠. 아니 근데 무슨 양이 진짜, 저는 누가 밑에서 계속 추가해주는 줄 알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요. 결론은 맛있지만 한 번 먹어봤으면 오케이? 이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영지 팬이라서 마침 성수에서 차지풀 팝업 스토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건 현장에서 구매를 못 하는데 포토카드 때문에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울역에도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가 있길래 혹시나 하고 갔는데 역시나 여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열리면 그때 사야지 했는데 부산역에는 있어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디야에서 먼작기랑 콜라보를 해서 또 갔다 왔습니다. 랜덤 키링 뽑는 게 있는데 우사기를 원했지만 치이가 나와서 한 번 더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참아야 나중에 타자들이 떨어지는 공에 못 참고 스윙할 때 저도 뭐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커넥트 현대에서 멈잡기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서 또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저처럼 여자친구한테 영당해서 입덕한 남자친구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할해서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독감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